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육식, 채식,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구독자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유튜브의 어떤 스님의 채널을 보니까 거기서 고기를 먹는 것이 큰 카르마가 된다, 업이 되고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런 내용을 보고 과연 맞느냐고 저에게 물어오셨습니다. 이런 식물도 생명인데 고기를 생명이니까 먹지 말라고 하면 식물도 먹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고요. 파리 모기를 죽이면 업이 되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어떤 행위를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거를 들여다 보시라는 거죠. 내가 모기를 탁 때려 죽이면서 기분이 막 기쁜가요? 그건 아니죠. 그냥 뭐 짜증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짜증난다고 해서 개나 고양이를 탁 때려서 해칠 수가 있을까요? 그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잘 못하죠. 진짜 좀 악독한 사람들, 사이코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걸 즐길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걸 쉽게 하지 못하죠. 파리나 모기를 쉽게 해치울 수 있는 거는 그게 우리하고 좀 거리가 멀다, 좀 하등한 존재이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단계를 높여봐요. 풀을 꺾는 거, 나뭇가지를 꺾는 거 하고서 큰 죄책감은 없죠, 대부분.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캐서 끓여서 먹는다, 물고기를 낚시해서 먹는다,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이 동물이 죽는 것을 봤을 때 크게 죄책감이 안 느껴지고 마음이 편하다, 한 요런 수준까지 우리가 먹으면 거기는 카르마적으로 큰 업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에 있어서는 물고기 죽이는 것까지는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칼을 주고서 저기 가서 돼지나 소를 잡아보라고 한다면 못하겠죠. 공장에서 누군가가 고기를 잡아서 손질해서 파니까 그걸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직접 잡아야 한다면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고기를 먹을 때 맛있다고 느껴지는데 그 뒤에 있는 생명의 희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진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대사회에 공장식 축산업이 발달하고 육식을 풍부하게 하고 있지만 이게 당연한 문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발달한 문화이지 이게 인류 대대로 당연한 문화는 아니었다는 거죠. 원시인들의 경우에 고기를 먹으려면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사냥을 해서 한 마리 잡아와서 그걸 부족 전체가 나눠 먹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지금처럼 엄청난 양의 가축을 키워서 또 엄청난 개체수를 도축을 하고 우리가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치킨이 배달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지금은 너무 풍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먹는 것을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이 음식이 생명체라는 것, 우리가 먹기 위해서 누군가, 어떤 존재가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이고 동물도 생명이지만 가급적 효율적으로 더 적은 양의 생명을 해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어차피 살아가려면 먹고 살아야 되긴 하는데 동물을 먹는 것보다는 식물을 먹는 게 좀 더 효율이 좋아요. 채식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조금만 공부해보고 영상을 찾아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소고기 1kg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소에게 먹이는 사료라든지 그 작물을 키우는 물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계산해 본다면 소고기를 먹는 것보다 콩을 먹는 것이 훨씬 지구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굳이 생명윤리 이런 문제보다는 환경을 위해서 채식을 한다는 사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제 채널은 마음공부 채널이니까 카르마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정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죄업이 되고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자손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러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런데 절대적으로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죄책감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 행위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시라는 거죠. 이렇게 음식이 풍성한 시대에 무분별하게 음식을 많이 먹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먹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포장된 고기와 조리된 음식을 보지 그 동물이 어떻게 도살이 되어서 우리 식탁에 오는지 그 과정을 보지는 않아요. 상상을 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그 생명체와 나와의 관계점을 잘 모르는 거죠.
오래전에 조선시대에는 고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먹었잖아요. 그 오래전에 비해서 지금은 수많은 가축을 키우고 우리가 싼 값에 고기를 먹을 수 있죠. 고기가 비싸다곤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싸진 거예요. 지금은 고기를 그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동물의 생명의 가치가 적어진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돈의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비싼 것은 좋은 것, 저렴한 것은 쓸모없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명이라는 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식물을 보더라도 이것은 비싼 식물이고 이것은 뭐 저렴한 식물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데 이것은 사람의 시각일 뿐이고 그냥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동등한 생명체일 뿐이에요. 축산업의 발달로 우리가 적은 돈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생명의 가치가 적어진 건 아니거든요. 수많은 동물들을 인공 수정으로 강제로 태어나게 만들고 좁은 곳에서 사료를 먹고 빨리빨리 자라게 만든 다음에 제 수명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라자마자 바로 잡아서 우리가 먹는 거죠. 우리가 이런 현실에 너무 무뎌진 거예요. 당연하게 식당에 가서 뭐 삼겹살 몇 인분 주세요. 그렇게 막 맛있게 먹고 소주도 먹고 이렇게 왁자지껄 이야기를 나누고 이래야 좀 사람 사는 맛이 나지. 이런 문화, 육식 문화가 자신의 삶과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떨어뜨려서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육식은 카르마가 따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막 구독 탈퇴를 누르고 막 가버리는 분들 계세요. 그래도 제가 이게 분명히 진실이라고 믿으니까 드리는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육식은 무조건 나쁘고 제업이 생기고 채식은 무조건 좋고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아예 이런 것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이 현대사회에 만연한 육식 문화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의 경우에는 사냥을 해서 동물을 잡아오면 그 동물의 생명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고 고맙다고 하고서 잡아서 먹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필요한 식량만큼 그 이상은 더 이상 잡지도 않고 따로 생산하지도 않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축산업이 발달하고 또 고기를 이용한 가공식품도 발달하고 이렇게 된 이유는 그것이 상품이 되어서 그것을 많이 팔면 팔수록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이게 생명인데 생명을 사고 파는 상품으로 만든 거예요. 일단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물을 먹느냐 마느냐 이 행위보다는 그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가 되는가 그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시골에서 키우던 닭을 보고서 포동포동 저 녀석 맛있겠다 하고 잡아서 삶아서 먹었어요. 방금 전까지 꾹꾹꾹꾹 하고 돌아다니면서 즐거워하던 개를 갖다 잡아서 먹으면서 역시 이 맛이야. 그리고 나의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 또 나의 근육을 위해서 얘네들은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 내가 사람이고 고등동물이니까 저런 애들을 잡아먹는 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고 먹는다면 그런 마음에는 카르마가 크게 따를 수가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당연하지 이런 거보다는 항상 감사합니다를 해야 돼요. 당연하지. 나는 이렇게 잘난 인간인데 저 하등동물 희생하는 게 당연하지. 그게 아니에요. 걔도 소중한 생명체예요.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을 취하게 돼서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먹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육식을 아예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건 아니고요. 하고 싶은 사람은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자신의 마음,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물을 죽여서 먹는 것에는 분명히 카르마가 따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식물을 먹는 데서 오는 카르마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어요. 어떤 동물을 먹느냐에 따라서도 카르마의 양이 좀 달라요. 그리고 어떤 태도로 먹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자주 많이 먹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정말 아주 가끔씩 최소한 필요한 양만 먹는다, 이런 경우도 있겠고, 아주 즐기면서 원하는 만큼 많이 먹는다, 이런 경우 다르겠죠. 생명을 취하는 것은 누군가를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만 먹겠다라는 소식을 하는 마음, 내가 적게 먹음으로써 생명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 싶다. 내가 1년에 닭을 50마리를 먹을 걸 갖다가 한 5마리만 먹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식물이나 채소를 먹는 카르마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밝은 생각이나 밝은 행동,
인간이 내뿜는 좋은 기운 이런 것으로서 대부분 상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진화된 생명체, 고등동물을 먹을수록 그런 것을 상쇄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숟가락 살인마라고 아시죠? 유튜브에 숟가락 살인마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숟가락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한 사람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이 숟가락으로 때려서 죽지는 않는데 계속 쫓아다니면서 때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죽어요, 사람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작은 죄업이라고 하더라도 찔끔찔끔찔끔 쌓이다 보면 그게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기 한 마리 죽이는 거 큰 죄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항상 그러고 있다. 그거는 자기 죄업이 조금씩 쌓여서 뭔가 자기 일이 잘 안 풀리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육식을 한다는 것이 카르마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식물을 먹든 동물을 먹든 우리가 정말 필요한 양을 조금만 먹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좋은 행동으로 그것을 상쇄할 수 있지만 마음껏 탐식하고 엄청난 양을 자주 먹으면서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이타적인 행동, 선행은 조금밖에 안 하고 있다. 악업은 이만큼 짓고 선업은 요만큼 짓고 그러면 상쇄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자기 업보가 돼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단순하게 고기를 먹는 건 다 죄가 되고 지옥에 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총량을 생각하세요. 인간관계도 그런데요. 뭐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만 나한테 잘해주고 고마운 점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인가 총량이 중요해요. 이 사람이 항상 평소에 잘해주고 도와주고 그러다가 실수를 조금 했다. 그럼 당연히 용서를 해주죠.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는 행동은 많이 하고 있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고마운 행동은 조금밖에 안 한다. 그러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관계가 좋지 않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우주와의 관계, 이 전체 생명체와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이 우주 전체는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 내가 다른 존재들에게 얼마만큼 도움을 주고 이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주변의 다른 존재로부터 얼마만큼 도움을 받아서 살고 있는가, 그게 몇 대 몇인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남들에게 이로운 사람이 되지는 못하면서 더 많은 것을 취해서 탐욕을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계속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에, 이 세상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의 삶은 힘들어지게 되죠. 육식을 하는 것이 왜 카르마가 되는지는 먹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슈퍼마켓에서 고기를 사다가 구워서 먹는다고는 하지만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얘는 나한테 당연하게 먹혀도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횟집에 가서 막 이렇게 팔딱팔딱 거리는 애를 탁 쳐가지고 해가지고 오는데 얘를 먹으면서 당연히 뭐 이 정도 먹을 수 있지. 산낙지를 막 잘라가지고 꿈틀꿈틀거리는 거 먹으면서 당연히 이 정도는 먹어야지 건강해지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살생과 육식을 하면서 그 뒤에 숨겨진 우리의 마음, 그 밑바닥에는 무의식에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면 나를 위해서는 너를 희생해도 된다. 내가 맛있게 잘 먹고 즐기기 위해서 너는 고통을 받아도 된다. 너는 죽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 전체는 하나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돌아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너는 고통을 받아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돌아오면 내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라서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아진다든지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고 어느 정도 죄업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좀 더 좋은 행동을 하고 선행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죄업을 적게 짓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윤회를 벗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뭔가 수행을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기가 아무리 명상을 열심히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이러고 살더라도 살생을 쉽게 생각한다든지 육식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마음 자세로는 제대로 수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나쁘다. 그러기보다는 이 음식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가급적이면 소식을 하는 쪽으로, 그리고 좀 더 건강하게 채식과 균형을 맞춰서 먹는 쪽으로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육식을 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카르마가 더 큰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살생을 할 때 실수로 할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식량이 없어서 살생을 할 수도 있는데, 무감각하게 당연하게 살생을 하는 것은 죄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자들이 겨울에 밍크코트, 모피 이런 거 입는 거는 굳이 그거 안 입어도 되는데 동물을 괜히 죽여서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자기가 어떤 향락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살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내 손으로 안 죽였어도 내가 그것을 사서 입음으로써 생명이 죽도록 만드는 거죠. 육식을 하는 분들도 모피를 안 입는 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살생, 모피 입는 거, 그리고 뭐 동물 실험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카르마를 우리가 적게 지을 수 있는 방법이고, 겨울에 입는 패딩이 거위털, 오리털 이런 거 들어가는데 거위 가슴털을 손으로 잡아 뜯어서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만 특별히 무슨 마크가 붙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거위털을 막 억지로 뜯어서 만든대요. 거위털 이불, 거위털 패딩 우리가 즐겨 입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화학소음으로 만든 걸 입으면 그게 더 환경오염되지 않나요? 차라리 동물로 만든 게 나중에는 흙에서 잘 썩으니까 그게 낫지 않나요?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완벽한 건 없어요. 이런 면으로 된 천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면섬유를 만드는데도 수많은 물과 농약이 들어가죠. 인도에서는 면을 재배하면서 농약을 너무 많이 뿌려서 기형아가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뭐 몇천 리터의 물이 소모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옷 한 벌 사서 입고 음식을 사서 먹고 쓰레기 버리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 지구에 부담되는 행동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인구가 많은 게 가장 문제이고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육식을 하는 것이 환경에 나쁘다고 했는데 채식도 마찬가지예요. 채소도 농사를 지을 때 농약을 많이 뿌리고 제초제를 주고 화학비료를 주고, 농업도 그렇게 깨끗하지만은 않아요. 해외에 있는 농산물을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비행기를 통해서 실어오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하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안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린 아나스타시아라는 책 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적게 나와서 영상 만들다 말았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대로 하면 이 지구에 해로움을 덜 주게 되고 자기 영성을 고양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먹을 거 농사 지어 먹고 어느 정도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수입 농산물보다는 지역에서 나는 로컬푸드 중심으로 먹고, 고기를 많이 먹기보다는 채소 위주로 먹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구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옷을 살 때도 많이 사서 입고 대충 버리고 이런 거보다는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적게 사서 오래 입고, 아니면 뭐 중고품을 사서 쓰는 것도 괜찮고, 아나바다를 해야 되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고. 육식과 카르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환경 문제가 나오게 됐죠? 결국 다 비슷한 얘기죠. 가급적 우리가 이 지구에 해를 적게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덜 해쳐야 되고,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균형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 나는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으며 얼마만큼 도움을 받고 있는가, 그 균형을 잘 맞추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 전체를 두고 본다면 인간이 도를 넘어서서 해를 끼치고 있고 자연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문제에 의해서 카르마적으로 인간들이 빚을 많이 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육식을 함에 있어서 어떤 동물을 먹는 것이 더 죄가 큰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식물을 먹는 것에 비해서 동물이 상대적으로 업이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동물 중에서도 하등 동물에 비해서 고등 동물, 좀 더 진화한 생명체를 먹을수록 우리에게 더 업이 크게 옵니다. 하등 동물이면 뭐예요? 어류, 물고기, 해산물 이런 것을 먹는 거에 비해서 포유류 종류를 먹는 게 좀 더 업이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바닷속에 있는 것도
좀 더 진화된 존재들도 있어요. 똑똑한 문어라든지 좀 오래 살고 이런 애들도 좀 더 업이 세고, 물고기 중에서도 바닷 물고기보다는 민물고기가 좀 더 업이 세다고 해요. 먹었을 때 업이 강하게 온다는 것은 그 생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장이 강하다는 뜻도 되는데요. 에너지장이 강하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죠. 자의식이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간만이 자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걔네들도 의지가 있어요. 집단 무의식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개별적인 의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보다 민물고기를 먹었을 때 민물고기가 좀 더 에너지장이 강하고 먹었을 때 업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바다에는 좀 더 먹이가 풍부하고 자유로운 반면에 민물에서는 좀 더 척박하고, 바다에 사는 물고기보다 민물의 물고기들이 좀 더 생명력이 강하다. 그래서 붕어도 먹고 잉어도 먹고 하는데요. 그런 것을 먹는 게 더 카르마가 세다는 거죠. 고등어 먹고 가자미 먹고 이런 것도 업이 되긴 하는데 잉어 먹는 건 더 세다. 그래서 차등이 좀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물고기 먹는 업에 비하면 또 포유류를 먹는 업은 더 세다라고 하는 거죠. 닭에 비해서 돼지나 소를 먹는 업은 더 센 것이고, 돼지나 소를 먹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센 것은 뭐냐면 자연에 있는 야생동물들입니다. 뱀이라든지 멧돼지라든지 산에 있는 사슴이라든지 산짐승이나 뱀이나 이런 것들을 먹는 게 특히 업보가 세고 집안이 망할 정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축에 비해서 야생동물이 왜 더 에너지가 강하냐면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그 환경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더 똑똑하고 에너지체도 강하고 살려는 의지도 강하고, 그런 자의식이 강한 애들을 살생을 하고 먹는 경우에는 업보가 더 크다는 거죠. 식물의 경우에도 나무를 좀 뜯어다 먹는 거 이런 건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기 500년 묵은 나무를 갖다가 그냥 댕강 베어버린다, 이런 건 동티가 난다고 해서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잖아요. 자기 집에 오래 묵은 나무를 벤다든지 이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요.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의식이 있죠. 식물, 동물, 무생물까지도 다 의식이 있는데 동물에 비하면 식물 쪽이 더 집단 의식이 강한 것이고요. 식물들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긴 있는데 식물하고 얘기하는 게 핀드온 농장 이야기라는 책에도 있어요. 식물하고 이야기할 때는 얘 한 명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식물 전체, 예를 들면 얘가 베고니아다. 그럼 베고니아라는 종 전체의 의식이 있대요. 그 베고니아의 의식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해바라기면 해바라기의 의식과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집단성이 강하다는 거죠. 물고기라든지 하등동물의 경우에도 집단성이 강해요. 동물들은 대부분 집단의식이 강한 편인데 포유류나 좀 더 고등동물이 될수록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원숭이, 영장류, 그리고 사람이 될수록 점점 더 자의식이 강해지는 거죠. 새들 중에서 앵무새도 되게 똑똑하잖아요. 앵무새도 거울을 놔두면 이게 자기인 걸 안 돼요. 자기인 걸 모르는 애들은 막 이게 공격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스티커를 딱 붙여놓으면 자기가 이렇게 부리로 이렇게 뗀다는 거죠. 앵무새가. 인간들 중에서도 사람들의 집단 무의식에 대부분 휘둘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만의 생각, 알아차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같은 사람 중에서도 영적으로 얼만큼 깨어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격이 달라져요. 식물, 동물, 고등동물, 인간에 오기까지 쭉 자의식의 발달이 이어져 왔는데, 영성이 좀 더 발달해 왔는데, 같은 사람 중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깨어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예수님, 부처님 같은 성인이겠죠. 수행하고 도 닦고 깨어있는 그런 스승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많이 해쳤다. 그런 경우에는 엄청난 죄업이 따르게 되겠죠. 물론 이 우주 만물은 모두가 귀한 것은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자의식이 진화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카르마의 차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육식, 채식에 대해서 영성 분야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에드가 케이시의 경우에는 우리의 몸에
어떤 구성 성분을 위해서 육식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나 돼지나 붉은 고기는 건강에 좋지 않으니까 닭고기, 계란, 우유, 해산물, 어패류 이런 걸 먹어라 라고 했고요. 그리고 튀긴 것을 먹지 말라 라고 했고 닭고기를 푹 끓여서 먹으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에드가 케이시는 고기를 먹는 것이 영성에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고기를 먹는 데서 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만 그것을 자신이 영적으로 승화시키려고 노력을 해라. 고기를 먹는 데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따라오기는 하지만 자기가 기도하고 명상하고 선행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상쇄를 시켜라 라는 것이죠.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이 있는데 롭상 람파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영계의 고급 영에 해당하는 실버버치의 경우에는 고기를 먹는 것이 영성에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성 분야에 있어서도 고기를 먹어도 된다, 먹으면 좋지 않다,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자기 필요에 따라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육식이냐 채식이냐 이 문제 말고도 가공식품도 정말 좋지 않고요. 설탕과 정제된 밀가루를 이용한 식품들, 튀긴 음식들 이런 것을 일상적으로 많이 먹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를 있는 그대로 먹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은 면이 있지만 이것을 가공해서 소세지나 햄으로 먹으면 정말 건강에 좋지 않다고 하고요. 설탕, 밀가루, 튀긴 음식, 우리가 요즘 먹고 있는 음식 대부분이 그거예요. 저기 마트에 팔고 있는 음식들이 다 그거죠. 과자나 라면이나 다 밀가루를 뭉쳐서 팜유에 튀긴 거죠. 아이스크림이나 음료수나 다 설탕이나 액상과당 이런 걸 넣어서 만든 거죠. 가공식품, 칼로리만 있고 영양소는 없는 음식들 이런 것들이 건강에 특히 좋지 않고요. 고기를 먹을 때 더 많이 먹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양념을 많이 해서 입맛을 땡기게 하기 때문이죠. 양념을 가급적 적게 하고 소박하게 먹는다면 과식을 하지 않게 되잖아요. 고기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양념 맛으로 잔뜩 먹는 게 아니고 정말 자기한테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면 양이 줄어들 수 있겠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두서없이 해서 좀 복잡한데요.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단순하게 살생을 하느냐 마느냐,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단순하게 먹으면 죄가 되고 안 먹으면 괜찮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따져보세요. 내가 이 사회에, 이 자연에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도움을 받고 있는가, 그 조화를 보시고 음식을 먹을 때 내가 이 생명을 취할 만큼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먹고 정말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우주에 기여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식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인간이 다른 존재들을 착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들 역시, 우리 인간들 역시 그런 카르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의 생명은 희생되어도 괜찮다, 당연하다. 그 마음이 우리 인간들에게 카르마로 돌아온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괴질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개나 고양이나 작은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동물과 눈을 들여다보고 교감을 하면서 얘도 지금 뭔가를 느끼고 있구나. 나와 같은 뭔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동물의 복지에도 관심이 생기고 있는데요. 이런 의식을 좀 더 향상시켜서 이 지구 전체의 생명체를 돌아보는 쪽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옆에 있는 반려동물만 귀여운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식물, 동물, 가축, 야생동물,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을 소중하게 느낄 필요가 있고요.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고기를 먹든지 고기를 먹든지 먹을 때 그게 당연하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몇천 원만 주면 사올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가 생명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항상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돼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 뒤에 있는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는가, 그걸 들여다 보셔야겠고요.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완벽하게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는 먹지 않지만 저희 아이들은 조금씩 먹고 있어요.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슈퍼마켓에서 음식 사다 먹고 쓰레기 많이 나오고 이런 것도 항상 마음에 걸리는데 저도 추구하는 것은 많은데 가족들하고 살려다 보니까 이게 완벽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